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때늦은 추위에 아직 꽃잎이 움츠러든 것 같은데요. 햇살이 비추면 온화함이 감돌고 있지만 바람결은 다소 쌀쌀합니다. 나가실 때 겉옷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마을 진입로가 좁거나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힘들어 이마저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또한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서 먼 거리의 대피소를 오가야 되는 이재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 산불로 불탄 주택은 모두 397채. 이재민 대부분이 벌써 열흘 넘게 대피소 생활 중인데 피해 마을에 처음으로 임시 거주시설인 조립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채에 3명까지 거주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과 주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 여기 이제 에어컨 요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에어컨. 울진군 북면 신화 1리에 우선 15채를 이달 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 마을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서기 위한 길목인데요. 사람이 걷기에도 경사가 가팔라서 힘이 들고 도로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논밭 가까이 임시주택이 들어서지 못할 경우 먼 거리의 대피소를 오가야 돼 사실상 농사를 짓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농사 짓는 터전으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을도 31채의 주택이 모두 불에 탔지만 마땅히 집 지을 큰 부지가 없어 우선 임시주택 8채만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체나 많이 전설해가지고 일단 8가구와 요 한 군데 이제 해관 앞으로 오는 걸 하고 나머지 개인은 아주 완전 확답이 안 됐습니다. 1년 동안만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임시주택의 거주 기간도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서도 1년 살고 그다음에는 세를 얼마 주고 하시오 이러면 집도 준비 안 됐고 세 줄 돈도 없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피해 마을에 임시주택을 지을 수 없는 주민들은 울진 외곽에 있는 농공단지로 집단 이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쉴 새 없이 챙겨봐야 하는 농사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이웃 돕기를 위한 국민들의 성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희망브리즈 전국재해구호협회에는 지난 17일 기준 62만 5천여 명의 국민이 336억여 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도 현재까지 101억여 원의 성금을 모아 두 기관의 성금액만 437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진 지역에서는 397채의 주택이 불에 타 신축이 시급한데 국민 성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포획한 길고양이를 양어장에다가 가둬놓고 학대하다 동물보호단체의 추적 끝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려진 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놓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 A씨는 그저 우울해서 단지 화가 나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동물학대 혐의가 있는 A씨를 붙잡은 건 경찰이 아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었습니다. 첫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죽인 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여기 현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지난해 개정된 동물대상범죄 수사 매뉴얼에는 증거 수집과 부검을해 지자체 공조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걸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뉴얼만 가지고 있고 이후에는 구체화되지 않는 이런 것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사법부의 판결 역시 날로 증가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3,300여 명.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10%도 안 되는데 이마저도 실형이 선고된 건 10명에 불과합니다. 문헌상의 처벌량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아요.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판결이 그렇게 나고 있지를 않아요. 동물학대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반복되는 사이 동물학대 범죄는 빠르게 늘어 최근 10년 동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모두 4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2주 전 하루 확진자가 처음 10,000명대로 올라선 뒤 대구는 24,000명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확산세가 주춤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없어졌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31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9일 처음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하루 24,000명대까지 치솟았다 닷새째 감소세입니다. 경북도 9,776명이 확진되면서 보름 만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말 동안 검사 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확산도 변수입니다. 국내 감염자의 41.4%, 해외 유입 사례의 약 57%가 BA2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확진자 1명이 여전히 1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대구 신규 확진자의 18%가 0세에서 9세 아동이고 10대까지 합하면 32%를 웃돕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도 17%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줍니다. 1, 2차 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일주일간 격리가 면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30대 크레인 기사 A씨가 벨트에 몸이 감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감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협력사 소속인 A씨는 동료들과 고철을 옮기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려서 현역 단체장이 출마할 수 없는 지역에는 벌써부터 예비 후보가 몰리며 경쟁이 뜨거운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공천을 위한 후보 검증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에서 현역 지자체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지방선거에 나올 수 없는 지역은 안동, 문경 등 5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문경시장 선거에는 최홍호, 신현국, 서원, 이응천, 강수돈 등 국민의힘 소속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안동시장 선거도 권기창, 권영길, 권대수, 권용혁 등 국민의힘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산시장 선거에는 무려 1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고
칠곡 군수 선거와 고령 군수 선거에도 각각 7명이 등록했습니다. 여야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식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꾸려 출마 예정자들의 범죄 경력을 살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 범죄에 해당하면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5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목표는 전 지역 모든 선거구에 저희 당 후보를 다 공천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서도 좋은 후보군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도 다음 주쯤 도당 공관위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후보를 정할 예정입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출마자를 대상으로는 정당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묻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도 도입합니다. 공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실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후보 검증과 공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중앙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선 룰은 양당 모두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지가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기선 권현망 멸치잡이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경주시가 단속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울산과 경계 해역에 상주시켜 동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 등과 공조해 기선 권현망 어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선 권현망은 끌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잡는 어업으로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데 법에 따라 울산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있지만 경주 등 경북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 멸치 어군이 경주 해역으로 북상하며 조업구역을 위반해 경주까지 와서 싹쓸이 조업하는 불법 기선 권현망 어선이 있어 경주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항시 흥해 특별도시 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22년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 경제조직 양성과 마을 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흥해읍에 거주하거나 직정을 두고 있는 4인 이상의 주민 단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어제부터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농관원은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 유통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농업인 등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와 관리기관, 판매업소 등으로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도와 시군이 총 70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때늦은 추위에 아직 꽃잎이 움츠러든 것 같은데요. 햇살이 비추면 온화함이 감돌고 있지만 바람결은 다소 쌀쌀합니다. 나가실 때 겉옷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